안녕하세요, 이무적입니다. 이런 앵글이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조금 부끄러운데, 우선 영상 제목 보셔서 아셨겠지만 제가 최근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공인노무사입니다. 최근에 그 그림 영상이 굉장히 뜸했는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충분히 버는 것이 지금 당장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30 될 때까지 하고 싶은 거 해보겠다고 큰 소리 치던 게 몇 달 전 같은데, 이제는 30이 몇 달 남지 않았거든요.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갖고 나서 그림 작업을 계속하며 작가의 길을 개척해 보려고 합니다. 돈 벌면서 제가 원하는 작업실도 하나 갖추고, 생각해보면 그것 자체로 또 다른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24년도 그 공인노무사 1차 점수와 준비한 기간, 그리고 느꼈던 점들을 기록하려 합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시험 후기 영상을 2개 정도 봤는데, 두 분 모두 다 시험 준비하는데 베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전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밝히시더라고요. 우선 저는 어문 계열을 전공했고, 부전공은 예술문화영상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경영, 경제,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노베이스 상태이죠. 그리고 준비 기간은 총 공부 기간은 3달 정도였고요. 첫 번째 제가 인강을 결제한 그 일시를 찾아보니까 2월 17일이더라고요. 다음으로 궁금해하실 시험 가채점 점수는 노동법 1이 70점, 노동법 2가 72.5점, 민법이 52.5점, 사회보험법이 57.5점, 경제학 원론이 37.5점으로 가채점 총점은 290점이었는데, 합격 당일 제가 받은 점수는 300.86점이었어요.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점수는 그대로고, 경제학 원론 점수가 그 48.36점으로 그 선택 과목 그 표준 점수로 그 합격 셔터가 거의 제 뒤꿈치에 이렇게 긁으면서 닫혔죠. 근데 이 점이 그 도파민이 엄청납니다. 가장 궁금해 하실 것들을 알려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한 그런 팁들입니다. 첫 번째, 어학 점수는 미리미리 만들어 두죠. 저는 그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그 2월 달만 해도 그 올해 시험을 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부터 시험 유형이 그 크게 바뀐다고 해서 경험 삼아 한번 쳐볼까 싶었는데, 또 어학 점수가 없어서 이걸 해 마라 고민을 하다가 뒤늦게 그 3월 3일자 토익을 접수하고 그 16일에 토익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그 토익을 쳐본 경험이 적어서 그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는 RC 책이랑 그 LC 책 그 사가지고 2-3회 정도 풀어보고 단어도 조금 외웠거든요. 아니, 노무사 그 2차 응시료가 45,000원인데 토익 시험 한 번에 5만 원이 넘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아무튼 700점 그 못 넘기면 다시 쳐야 되니까 이게 진짜 돈이 너무 아까워서 일주일 정도는 그 시간을 조금 들였습니다. 그 어학 성적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조금 여유를 가진 상태로 치시길 바라고, 노무사 시험을 준비해볼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어학 성적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미리 그 성적을 큐넷에다가 그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유효한 어학 성적을 등록만 해두면 그 5년까지 유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그 큐넷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과목 공부 순서랑 제가 세웠던 전략입니다. 과목 순서 자체는 다른 분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세운 전략은 대부분의 경우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법입니다.
2월 17일 제가 그 신정훈 강사님의 민법 기본 이론 강의를 결제했고 그 책이 요거였는데 요 책 한 권입니다. 조금 두께가 있는데 책이 도착한 후에는 하루에 그냥 한 개씩만 들으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정도로 그 복습만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제가 24년도 그 시험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민법은 그리고 그 강의가 23회로 굉장히 많고 그 한 강의 시간도 대부분 4시간 정도 아주 길기 때문에 까먹어서 그 다시 앞에 내용을 듣는 그런 일이 없이 한 번에 긴 호흡으로 그 끝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그 내용 휘발이 되지 않게 강의를 들은 날 해당 내용을 복습하거나 그 늦어도 그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 내용을 다시 보고 그 해당하는 부분 날개에 있는 OX 문제도 풀면서 좀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완강까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 과목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록은 안 해놨는데 그 친구랑 카톡한 내용을 더듬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4월 6일, 7일 정도에 완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올바른 공부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다른 기본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어서 OX 문제를 반복하여 보다 보니까 OX 문제 그 보기 자체를 그냥 암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하게 그 틀렸던 OX 문제는 다시 풀어도 비슷한 이유로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노동법입니다. 제가 노동법은 그 2월 18일에 결제를 했고 그 책을 주문해 둔 상태로 민법 진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뺀 다음에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가 선택한 노동법 강의는 그 김에스더 강사님이었고요. 책은 요 그냥 에센스 노동법 요거 2권이었습니다. 제가 23년도 2월에 올라온 강의를 수강했는데 그때는 제가 별 생각 없이 좀 더 저렴하길래 구매했는데 뭐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뭐 최신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동법의 경우에는 그 개인적으로 민법에 비해서 꽤 느껴지기도 했고 강의 수 또한 14회로 그렇게 많지 않았고 민법에 비하면 그 강의 시간도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해서 하루에 한 강의씩 꾸준히 들어서 2주 정도 걸려서 완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혼자 그 기본 개념을 반복해서 그냥 읽고 외우면서 민법이랑 마찬가지로 기출된 OX 문제를 위주로 반복해서 약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강사분들이 노동법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알게 되어 노동법에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 에센스 책 OX 문제에 보면 그 숫자로 뭐 23, 22 이렇게 기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이런 기출 문제만 풀다가 그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는 그 책에 실려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억지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OX 문제들이 있는데 어려워질 시험에 대비해서 풀고 외우고 뭐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입니다. 사실 그 경제학 전공도 아닌데 경제학을 선택한 건 경영학을 선택하던 경제학을 선택하던 둘 다 저한테는 그 처음부터 해야 되는 공부였고 2차 과목으로 그 경제학 범위가 좀 적다는 단순한 이유로 그냥 경제학을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선택 과목의 부담이 적으면 합격하기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 과목도 그 꽈락을 면하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6일에 프라임 법학원의 장선구 강사님 기본 이론 강의를 주문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책은 이거였거든요. 이 책 사가지고 기본서 강의 이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시간도 좀 짧은 편에 속해서 그 막힘없이 재밌게 들었는데 그 이론 강의 다 듣고 제가 이제 또 계속 혼자 복습도 하면서 23년도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사실상 그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문제를 풀어도 시간이 너무 한 문제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대부분 틀릴 뿐더러 맞춰도 정확하게 맞춘 게 아니라서 뒤늦게 그 4월 30일에 1차 경제학 문제풀이랑 요 문제 기본 요 문제 교재는 요거였고요. 사실 그 경제는 그 시험을 치러 가는 당일 그리고 결과가 발표나는 날까지 저한테 불안함이랑 그 스트레스랑 그 엄청나게 가져다 준 과목이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 경제 표준 점수로 인해서 합격하기는 했지만 이 불안함이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시험을 치는 그 당일 새벽에도 원래대로라면 그 다른 법 과목을 보고 뭐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왠지 그 제가 경제 과목 때문에 그 꽈락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시험 치러 가는 당일까지 그 경제 문제 풀고 안 풀리는 거는 막 해당 강의 찾아서 막 들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경제가 굉장히 힘든 과목이었다 저한테. 그리고 사회보험법,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법이었습니다. 사회보험법의 경우에는 그 5월 1일에 윌비스의 이주연 강사님 인강을 결제해서 그 11일에는 완강을 했고요. 강의 때 알려주셨던 문자들을 두 문자들을 그러니까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강사님께서 그 암기 부분을 최대한 덜어주시려고 두 문자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기가 저는 그래서 잘 되는 두 문자들은 그대로 흡수했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그 중에 암기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은 두 문자들을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두 문자로 바꿔서 외웠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억나는 두 문자가 있는데 제가 마음대로 만든 거긴 하거든요. 이거는 수정한 게 아니고 유상철이라는 두 문자인데, 산업재 보상보험법 파트에 보면 그 유족 보상연금 산정하는 그 칸에 기본 금액 이렇게 해서 볼드 처리된 숫자가 있는데 그게 47%였어요. 유족 보상연금의 유를 따고 47%를 47로 읽으면서 유사칠, 유상칠, 뭐 유상철 뭐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암기하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억도 오래 가고. 이거 외에도 그 혼자 공부하면서 만들었던 두 문자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유상철 말고는 딱 길어가지고 약간 좀 흐릿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 사회보험법을 공부할 즈음부터 잠을 제 시간에 잔 적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그 계획한 하루 공부량을 다 끝내지 못하면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조금 미루다 보니까 취침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나중에는 해가 뜬 후 막 7시나 8시쯤 자고 오후 막 한두 시쯤 일어나고, 그러니까 수면 패턴이 완전히 깨지고 악순환에 계속 그 순환이었던 거죠. 이때는 그리고 잠을 자도 중간중간 스트레스로 좀 자주 깨고 수면의 질이 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굉장히 후회하는 부분인데, 이런 그 습관이 2차 시험 직전에 그 몸에 좀 부담이 많이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을 좀 발휘할 수 없어 가지고 좀 후회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쨌거나 과목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그 시험 전략입니다. 대부분 그 1차 시험 전략으로 노동법에서 고득점을 하고, 민법과 사회보험법에서 과락을 면하고, 선택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을 많이 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노동법에서 고득점까지는 똑같은데 선택 과목인 경제에서 그 제가 고득점을 받을 자신이 없어서 민법과 사회보험법에서 최대한 점수를 높게 받아 선택 과목 점수를 커버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는 당일 이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노동법의 경우에는 제가 시험 치기 직전 2주 정도는 다른 과목 때문에 볼 시간이 너무 없어서 시험 치기 전날 내용을 다시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시험 당일 고사장에 조금 일찍 도착하시면 책을 볼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당일 조금 일찍 출발해서 그 헷갈리는 숫자들이나 자주 틀렸던 OX 문제들을 훑어보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1교시는 그 노동법만 치기 때문에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마킹하고 재확인하는 시간도 포함해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좀 잘 찾아보지 않는 성격이라서 몰랐는데 화이트 사용이 가능하니
꼭꼭 챙겨가시라. 저는 안 챙겨갔고 쓸 일도 없었다. 물론 그 시험 감독관님이 필요한 경우 손들면 그 가져다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가지고 가는 게 당연히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 걸로 안내를 하는데, 감독관님이 들어오고 나면 그 방송도 나오고 보고 있는 거 다 집어넣으라고 하기 때문에 책을 볼 수 있는 진짜 쉬는 시간은 무척 짧게 느껴집니다. 화장실도 한번 가야 되고 물도 좀 마시고 긴장한 상태로 시험을 보다 보니 1교시 끝나면 배도 조금 고프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바나나도 드시고 초콜릿도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책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 얇은 핸드북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2교시 그 사회보험법의 경우에는 들고 가서 빠르게 이렇게 좀 훑어보는 정도라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핸드북이 없어서 기본서를 들고 갔거든요. 기본서를 들고 갔었는데 꼼꼼하게 보지도 못하고 경제책도 들고 갔는데, 이건 그 가방에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2교시 시간 배분입니다. 제가 사용한 전략은 앞서 말한 대로 민법과 사회보험법에서 부족한 경제 점수를 메꾸자였는데요. 그 각 과목의 그 배분한 시간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민법 35문제 그리고 사회보험법 35문제를 1시간 안에 풀고 남은 40분 정도를 경제에 투자했습니다. 시험 공부 그 막바지가 되니까 이 떨어지든 붙든 무조건 이 합격을 좌우하는 건 경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종료 그래서 20분이 남았을 때 지금까지 푼 문제들을 OMR에 전부 마킹하고 남은 민법 그리고 사회보험법 5문제를 풀고, 그 다음 남은 시간들은 다시 경제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충 민법과 사회보험법에서 3-4분씩 아껴서 경제에 조금 더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민법은 지문들이 길어서 문제를 읽는 데만 또 시간이 엄청 걸리고, 사회보험법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좀 어렵게 나온다면 앞으로는 그 2교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면 민법이나 사회보험법에 더 투자할 수 있으니,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저와는 반대 전략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고득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그 생각을 해봐도 제가 선택한 전략은 너무 불안합니다. 꼼꼼히 그 시간을 더 써야 되는 과목들에서 시간을 빼가지고 선택 과목에 줘야 되다 보니까 틀리지 않아야 할 문제들을 틀리면서 실수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민법 36번 그 여행 계약 문제,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그 계산하지 않아도 지문만 이렇게 읽어보면 약간은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읽지도 못하고 찍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사실 이런 문제들만 그 제대로 맞췄어도 그 가채점 때 300점은 나왔을 거고 안정적으로 그 2차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저 같은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가채점을 위해서라도 그 문제지에 답을 다 체크해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답을 체크해 오지 않은 문제가 2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한두 문제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그 한 달간 그 마음을 잡고 공부하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래서 1차 가채점이 그 합격선에 들어간다면 그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그 태도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안 보셔도 되고, 만약에 그거 아니다 돌 던지면 그냥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밑밥을 조금 깔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출 문제도 3년에서 4년 정도만 급하게 풀어봤고, 대부분은 그 기본 개념서에 있던 OX 문제만 풀었기도 하고, 1차 시험을 친 지 시간이 조금 지났고 수험 기간이 워낙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돌 던지면 그냥 맞겠습니다. 제가 노동법 푸는 1교시 때 민법 OX 보기에서 자주 본 듯한 지문이 노동법 보기 지문으로 나온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전년도 기출 문제들을 풀 때는 이렇게 느낀 적이 없었는데 범위가 넓어지고 문제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 그런 건지 어쨌거나 세 과목 다 법이 들어가는 과목이니까 당연한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법 71번도 민법이나 노동법에서 본 내용이지 사회보험법 기본서에서 저는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가? 그리고 민법에서도 문제수가 많아지면서 채권 각칙 파트에 고용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 시험에 출제됐는데 굉장히 노동법스러워서 다른 과목을 꼼꼼하게 봐두면 운이 좋게도 다른 과목 문제도 한두 문제는 어떻게 비벼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의 강사 선택입니다. 저는 첫 강의인 민법 강사님 선택할 때 구글에서 그냥 제일 유명한 강사님 검색해서 OT 들어보고 그냥 바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동일한 사이트에 있던 노동법 강사님도 그냥 OT 들어보고 배속을 해도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분을 선택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접수 이후에 4월부터 좀 제대로 준비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후에 유명한 강사님 그냥 아무나 선택해서 들었고요. 좀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떤 강사님을 들어서 떨어지고 어떤 강사님을 들어서 합격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그냥 배속을 해도 진도를 빼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바로 선택해서 수강했다. 결과적으로 제가 들었던 강사분들 모두 만족하며 수강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기 귀찮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제가 선택한 강사분들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만약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께서 본인이 경제나 경영 전공이라면 당연히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 과목 한 과목을 완벽하게 그냥 쳐낼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도 기출 문제를 풀어봤을 때 또 기억이 날 듯 하거나 기본서 내용을 훑어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고 어렴풋하게 기억만 난다고 해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큰 효율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전공이 경영이나 경제인 분들이 아주 부럽더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2차 시험을 치고 난 뒤 느낀 점입니다. 1차 시험 이제 끝이 났고요. 저는 2차 시험 때도 화이트는 안 된다고 들어서 그냥 갔는데 막상 시험장 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를 쓰고 있더라. 시험지 그래서 유의사항을 읽어보니까 쓸 수 있더라고요. 제가 착각했던 부분이 수정액을 사용하면 이렇게 번지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더라. 그래서 보통 정정 시에는 두 줄 긋고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시험장에서 줄 그을 일이 좀 많더라. 화이트를 잘 사용한다면 어쨌거나 시각적으로 조금 예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리고 2달 공부하고 사실 2차를 합격하는 건 매우 힘들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간에 합격하는 사람은 기이하게도 내 시험 나타나고 이번에는 그게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합격 발표 후 한 달간 정도는 공부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물론 이전처럼 대부분 밤을 샜고 수면 패턴이 좀 계속 박살이 난 상태로 한 달을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8월 7일쯤부터 그러니까 8월 초부터는 읽은 부분을 읽고 또 읽어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평소 앉아있는 만큼 긴 시간 앉아있지만 효율적이지가 않더라. 거기에 결정적으로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멘탈이 완벽히 나가니까 공부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평소 있던 알러지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가뜩이나 제가 머리도 공부한다고 짧게 밀었는데 원형 탈모가 와서 눈에 이게 직접적으로 보이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원형 탈모는 수염 부위에도 생깁니다. 이거는 원형 탈모 아니고요. 간질 위해서 밀었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주사를 맞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사분들이 하셨던 말씀인데 마지막 한두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번 시험을 통해서 조금 어렴풋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서
다음 2차 시험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간간히 영상을 올리긴 하겠지만 그림 영상은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 노력은 해보겠다. 내년에 2차 시험에 합격해서 돌아오겠다. 그리고 이 말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 겨울이던 여름이던 그 샤워를 하고 항상 마무리는 차가운 물로 아주 그 몸을 조져버리는데, 이때마다 제가 약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문을 외는 좀 오글거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최면이랑 부모님이 뭐 물려주신 좀 좋은 것들 덕분에 아주 운이 좋게도 그 단기간에 셔터를 닫으면서 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도전하시는 모든 것들에 행운이 따르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한테도 행운이 따르길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